122번 보세요. 이제 한 문제 한 문제가 주옥 같죠? 보시면 2014년도 3월 교육청 A형 20번이고요. 수열의 극한이 너희들 3월달 모의고사에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너네들 책 이름에서 원수투 미적분 원인가? 그죠? 예. 미적분 원 앞부분 일부가 지금 3월달 모의고사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수원수투에서 나왔던 내용들보다, 그러니까 수투죠,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투 전범위이고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얘가 더 추가되는 건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배운 기간이 좀 짧다라는 느낌도 어느 정도 있을 거고, 수투보다는. 그리고 내용 자체도 좀 약간 심오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 아무래도 어려운 문제들이. 그러니까 아마 이번 3월달 모의고사에서도 이 부분이, 수열의 극한 부분이 20번, 21번 그리고 29번, 30번들을 담당할 거야. 그들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연이 입장에서 이제 수능 때 만약 1등을 맞겠다면 92점을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잖아. 안 맞고 싶어? 별 생각이 없는 건 아니지? 1등을 맞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당연히 선생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문제 번호들 20번, 21번, 29번, 30번 중에서 이거 네 문제 다 틀리면 1등은 당연히 안 나오고, 그지? 최소한 몇 문제 맞춰야 돼? 최소한 2문제 맞춰야 돼. 그리고 앞에서 실수 안 하고, 그지?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이번에 네가 어떤 판단 기준을 쓰게 될 거냐면, 내가 어려운 문제도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를 해서 긴장을 하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어느 정도는 풀릴 가능성이라는 게 생기겠구나 라는 것을 좀 느껴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번 30번 문제에서 그냥 단순히 어렵다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남아있는 기간 차분히 공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틀릴 때 틀리더라도 개기면서 틀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손도 못 대고 그냥 이러지 마시고 충분히 풀어보려고 아둥바둥 대다가 아깝게 계산 하나 틀렸네, 아니면 아깝게 이 생각을 못했네, 이렇게 나가야지. 손도 못 댔어 이러면은 또 4월달 5월달 굉장히 두렵단 말이야. 아시겠죠? 자, 122번 문제부터 할게. 처음 시작은 이렇게 갔어. 두 수열 AN과 BN이 있대요. AN과 BN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까지만 읽어놓고 일단 생각해볼 건 이런 거 아니겠어? 수열에 지금 이름을 안 붙여놨죠. AN과 BN이 어떤 수열인지 말을 안 해줬죠.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 어떤 수열인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냥 두 수열이구나. 그 두 수열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써져 있네요. 가조건과 나조건. 이 가조건은 AN은 4n보다 크고요. 4의 n승보다 크고요. 이게 AN이래. 그리고 뭐보단 작냐라고 돼 있냐면 4의 n승 플러스 1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돼 있어. 그죠? 이게 가조건. 나조건은 뭐라고 돼 있는지 또 확인해 봅시다. 나조건은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가갖고 2의 몇 승까지 가셨냐? 2의 n승까지 가셨네요. 2의 n승보다는 bn이 큽니다 라고 얘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bn은 또 작대요. 뭐보다? 2의 n승 플러스 1보다요. 가조건과 나조건이 이걸 만족시킨다라고 했는데, 가나를 보자 말자, 이 식을 보자 말자 어떠한 생각까지는 드셔야 하냐면, 첫 번째는 이런 생각은 드셔야 돼요. 일단 내가 얘를 정리해 볼 건덕지는 있다. 그쵸? 쌤이 지금 노란색 밑줄을 그은 저 식을 쭉 보고 있으니까 이거 등비수열의 합이네. 그럼 내가 등비수열 합공식 이용해서 노란색 밑줄식을 좀 보기 좋게 정리하는 것까지는 가능하겠네 라는 생각이 하나 드셔야 되고, 두 번째는 요게 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부등식이 두 개가 연속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 AN이 정확하게 일반항이 얼마인지 말을 안 해줬어.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끔 착각할 때 뭐가 있냐면, 선생님 AN이 4의 n승보단 크고 4의 n승 플러스 1보단 작으니까 이 사이에 있는 거 아무거나 쓰면 안 돼요? 예를 들면 4의 n승 플러스 2분의 1 따위 쓰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실 때가 가끔 있더라고. 엄밀하게 얘기해서 Y에 틀린 말은 아니야. 아예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도 답이 전혀 안 나와 이러진 않은데, 저렇게 접근해갖고 접근이 안 될 때도 덜어 있기 때문에 저런 생각에서 멈추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등식을 만났을 때 더 해야 되는 올바른 아이디어는 뭐냐면, 내가 알고 있던 것 중에서 부등식 두 개를 이용하는 건 하나밖에 없단다? 뭐밖에 없었는지 기억나니? 수열의 극한의 대수관계에서 샌드위치 정리 쓸 때밖에 없어. 기억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할 거라는 얼추 생각을 해보셔야 되냐면, 주어져 있는 이 식을 이용해서 양변의 극한을 취하면서 이 가운데 찡겨 있는 값의 수렴값을 찾고 싶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해보기 시작하는 거야. 마찬가지 의미로 BN도 부등호를 두 개를 갖고 있는 식이 상태니까, 내가 여기다 양변의 리미트 극한을 취한 다음에 수렴값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걸 찾아볼 행위를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떠올리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부터 정리를 좀 합시다.
공비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공비 2죠. 그러니까 2 마이너스 1분의 첫째가 얼마예요? 2. 그 다음에 2의 항의 개수승인데 1승부터 n승까지니까 n승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거 1이니까 당연히 없어질 거고 이 라라고 하는 식 다시 한번 써보시면 전개했었더니 2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2보단 크대. 누가 bn이. 그리고 뭐보단 작대요? 2의 n 플러스 1승보단 작다.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되셨죠? 근데 이거 두 개 주고 뭐 하라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봤더니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2 곱하기 an 플러스 그 다음에 2의 n승 bn 그리고 4an 플러스 bn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여기서 되게 수열의 극한을 하면서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건데 우리가 수열의 극한의 아이디어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예전부터 어떠한 걸 확인하면서 왔었냐면 선생님이 너한테 이런 얘기 항상 했었어.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수열이 이름이 붙어있는 것과 붙어있지 않은 거에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 했던 기억나? 무슨 말이냐면 등비 수열 AN이 있다 혹은 등차 수열 AN이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문제들과 그냥 수열 AN과 수열 BN이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문제들이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그랬지. 그러면 수열 AN, 수열 BN에서는 우리가 이 수열이 어떠한 수열이다라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뭘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AN 자체가 BN 자체가 어떠한 일반항을 가질 것인지 고민하지 말라고 그랬어. 어차피 못 구한다고. 이해하시겠어? 생각해봐. 내가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노란색 네모 박스에는 이렇게 생겨먹은 무언가가 있는데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해봐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AN 구한 다음에 BN 구한 다음에 그 얘네들을 각각 대입함으로써 AN과 BN 자리에 얘네들을 각각 대입함으로써 이 문제를 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AN과 BN을 각각 구하려면 안 된다니까. 그냥 이렇게 접근해보자고. 이 극한을 풀기 위해서 내가 주목하는 문자는 n인데 그 n의 위치가 어디 있지라고 생각해보시면 AN과 BN이니까 AN 봤더니 n의 위치 지수자리 BN의 위치도 지수자리에 내가 주목하는 문자가 있어. 여기까지 아시겠어? 그럼 AN과 BN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가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뜻일 거 아니야. 등비수열의 극한의 얘기를 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럼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이 등비수열 극한값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결과를 말하는 것은 결과는 내가 주목하는 문자 n의 지수자리가 있을 때 미세값이 얼마냐가 핵심이었었다고. AN은 미시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4 언저리 값이라고 느껴져. 4일 거야 아마. BN은 뭐가 되겠어? 2n이 될 거라고. 2가 될 거라고. 그러면 내가 얘가 등비수열의 극한의 수열의 모습을 갖고 있고 AN은 아마 4 어쩌고 저쩌고 될 것 같고 BN은 2 어쩌고 저쩌고 될 것 같다 생각이 드시면 이때 내가 얘를 풀 수 있는 아이디어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 등비수열 극한에서 이 값은 분모의 가장 큰 미수로 나누겠다잖아. 그래서 현재 이 식에서 미시 얼마가 될까로 봤더니 여기는 이 새끼 AN, 4AN을 느껴지고 얘는 BN. 근데 여기 앞에 2N이 곱해져 있는데 BN의 미수는 원래 2N이었거든. 그럼 한 4N 정도로 나눠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여기까지 아시겠어? 그러면서 주어져 있는 식을 어떻게 변형하기 시작하는 거냐면 분모 분자를 4의 n승으로 나눠버리겠다는 생각을 해보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봐봐. 2 곱하기 여기는 4의 n승분의 AN이 나올 거야. 여기는 플러스 2의 n승 곱하기 4의 n승분의 BN이 나올 거야. 여기는 4 곱하기 분자도 역시 4의 n승으로 나눴을 거니까 4의 n승 AN이 나오실 거고 자 여기는 뭐가 될 것이냐면 4의 n승분의 BN 이렇게 나타나지게 될 거란 말이지. 여기까지 되셨니? 그럼 아까 이제 이 문제는 풀기가 되게 수월해졌는데 내가 AN 자체가 얼마에 수렴할 것이냐 이런 거 알 수가 없어. 왜냐면 현재 이 상태에서 극한 취해봐야 어차피 무한대로 발산하거든. 따라서 AN의 극한값은 무한대야. 그럼 내가 현재 저 상태에서 AN을 구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이걸 구해보자라고 얘기했었고 그럼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AN을 구하는 게 아니라 4의 n승분의 AN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야. 그래서 주어져 있는 조건에 있는 요 놈을 4의 n승으로 양배를 나누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극한을 취하시게 되면 오케이? 좌변의 결과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4의 n승분의 4의 n승이니까 얘는 1이 될 것이고 우변의 결과는 얼마가 될 것입니까? 그러면 4의 n승분의 4의 n승 1이 될 것이고 4의 n승분의 1은 0이 될 것이니까 얘도 1이 되겠네. 따라서 그 사이에 찡겨있는 4의 n승분의 AN의 극한값은 얼마다? 1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1이 되는구나.
마찬가지 이유로 얘도 1이 되겠구나. 됐어?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기 2의 n승하고 4의 n승은 약분이 가능하지 않니? 오케이? 4의 n승은 2의 2n승이고 2의 2n승은 2n이 두 번 곱해져 있다는 뜻이니까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얼마? 여기 2의 n승 이렇게 남을 거라고. 그럼 bn을 2의 n승으로 만약에 나누게 되면 얘를 2의 n승으로 나누게 되면 이제 느낌 싹 오지. 그럼 얘는 얼마에 수렴할까 생각해 보시면 2의 n승 2의 n승 나눠주고 남는 거 얼마밖에 없어? 2밖에 없네. 여기도 얼마밖에 안 남겠어? 2밖에 안 남겠지.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그 사이 찡겨있는 얘도 얼마가 되겠다? 2가 되시겠다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에 반해서 b의 n을 4의 n승으로 나누게 되면 분모가 더 커버리게 되니까 얘는 얼마에 수렴하겠다? 0에 수렴하겠다는 것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이번엔 bn을 2의 n승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4의 n승으로 나눴으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수렴값은 얼마가 됩니까? 라는 것만 빠르게 계산해 보시면 2 곱하기 1 더하기 2니까 분모는 4가 될 것이고 분자는 4 곱하기 1 더하기 0이니까 4. 그래서 답은 1 이렇게 나오시게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니? 자, 이런 어려운 문제 풀 때 꼭 요거 좀 당부 좀 할게. 한번 그러니까 풀이를 듣고 나서 알겠다라는 감정이 들 수 있어. 근데 이건 네가 아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네가 이 문제 풀이를 듣고 난 이후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먼저 바로 풀어. 그럼 이제 복습이 되겠지.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차이를 두고 다시 한번 풀어봐야 돼. 근데 그때 다시 풀 때는 네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기억을 바탕으로 풀어도 괜찮은데 마치 누군가한테 설명한다는 듯이,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해시켜줘야 한다는 듯이 생각하고 풀어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지라는 게 아니라 얘를 누군가한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봐야지 라는 것을 같이 부연 설명해 주면서 풀어봐. 그러면 어려운 문제들은 굉장히 섬세하게 다뤄야 돼. 그래갖고 하나씩 풀어서 이게 얘네들 조건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아 여기서 이런 조건들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 여기서 이런 조건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풀어가는 게 가능하겠네 라는 이유를 알고 있어야 나중에 그 연결고리가 보이기 시작하거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그냥 미분하면 돼. 양변 극한추하면 돼. 라고만 알고 있으면 그럼 나중에 그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려. 아시겠어?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좀 섬세하게 다루면서 접근하셔. 반드시 풀어야 한다. 반드시. 이거 안 풀면 우리 다른 밤에 재빠뜨린다. 자, 다음은 124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124번. 역시 시작은 어떻게 했냐면 두 수열 AN과 BN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했어. 그럼 역시 아까 전과 똑같이 AN과 BN의 일반항을 생각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오케이. 자, 가조건부터 하기로 했는데 자, 가조건을 보셨더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AN의 극한값이 얼마랴? 무한대랴. 야, 그리고 지연아, 요거는 진짜 잘 익혀놔라. 이런 조건을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만나게 되면 값어치가 아주 그냥 뚜렷하다. 내가 여기가 조금 더 복잡하게 생긴 경우들도 있어요. 꼭 AN이 아니라 뭐 N 곱하기 AN은 아니면 뭐 AN 제곱 곱하기 BN에 이렇게. 그러니까 네가 어떤 식으로 예를 좀 봐야 되냐면 여기가 AN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AN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뭐라고? 수열이라고. 수열. 이해하시겠어? 즉 여기 어떤 수열이 있는 거야. 수열. 오케이? 그래서 어떠한 수열의 극한값이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라는 얘기는 의미가 아주 선명하게 하나야. 뭐냐면 나는 여기 있는 녹색 수열을 분모에 갖다 깔아버리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시면 우리가 극한 처음 시작했을 때 부정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부정형만 파악한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결과를 내릴 수 있는 수열들을 확인했거든. 그때 이런 수열이 있었어. 뭐였냐면 분모는 굉장히 큰데 분자는 고정되어 있어. 분모는 계속 커져가는데 1, 2, 3, 4 이렇게 커져가는데 분자는 뭐 3으로 고정돼 있어. 그럼 얘는 궁극적으로 어디에 수렴하겠어? 라고 했을 때 어디에 수렴한다고 했어? 0에 수렴한다고 그랬지? 그 아이디어를 이용하려고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녹색 동그라미 어떤 수열이 무한대로 발산한다 조건이 보이게 되면 오케이.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꼭 AN이 아니라 뭐 상황에 따라서 뭐 N 곱하기 AN 이렇게 나타날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뭐 AN의 제곱 곱하기 BN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어.
오케이? 그냥 내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수열이 이렇게 생겨먹은 수열이 무한대로 발산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인지하시면 돼.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나 조건은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라고 봤더니 나 조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자, 2an 마이너스 5bn이라고 하는 수열이 있대.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선생님이 지금 노란색 네모 박스를 뭐라고 읽었냐면 노란색 네모 박스를 수열이라고 읽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머릿속에서 이런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수열이라고 하는 것을 AM, BN, CN 이렇게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있는 것만 수열이라고 인지할 때가 들어있는데 수열의 2를 곱해도 수열이고 수열의 5를 곱해도 수열이고 2n 곱한 수열에서 5를 곱한 수열을 빼도 수열인 거야. 따라서 노란색 네모 박스 수열이야. 다만 얘는 어떤 수열이냐면 아까 전에 얘 같은 경우는 무한대로 발산하는 수열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는 무슨 수열입니까? 라고 봤더니 3에 수렴하고 있는 수열이야. 그리고 묻는 거야. 발산하고 있는 수열과 수렴하고 있는 수열 두 가지를 준 거거든. 여기까지 아시겠어? 그럼 네가 이 상황에서 직관적인 답을 내야 되는데 오케이? 생각을 해봐. 얘하고 얘하고 더하면 무한대로 발산해버리지. 얘하고 얘를 빼버리면 무한대로 발산해버리지. 오케이? 얘하고 얘하고 나누는 위치에 따라서 결과가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무한대를 3으로 나누면 무한대로 발산이잖아. 근데 반대로 3을 무한대로 나누면 뭐가 돼? 0이 된다. 이 아이디어인 거야. 즉 선생님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결과들 중에서 유일하게 수렴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결과가 딱 한 번 일어나는데 그게 언제냐면 얘를 얘로 나눴을 때지.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그럼 아까 난 지금 뭘로 나눌 거냐면 얘가 분자에 얘가 분모에 있게끔 하겠다 이 얘기야. 이해하시니? 그럼 아까 써보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분모에 위치하는 게 누구라고? AN이시라고. 녹색 수열. 분자는 뭐가 된다고? 2배의 AN 마이너스 5배의 BN이 들어온다고. 이해하시겠어? 얘는 부정형 수열이 아니라니까? 분모는 뭘로 가고 있어? 무한대. 분자는? 그러면 얘 극한값이 얼마일 것 같냐? 그렇지. 어떤 생각인지 아시겠어? 그리고 나서 이 식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이제 같이 해봐. 우리가 보통 분수식, 유리식을 만났을 때 쓰는 아이디어 되게 뻔해. 2개 이상의 분수식이 덧셈 또는 뺄셈 했을 땐 통분한다. 그렇지? 이런 것처럼 이렇게 생겨먹은 분수식이 있을 땐 뭐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 당연히 분자가 덧셈 또는 뺄셈에 연결돼 있을 땐 끊어서 본다.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AN분의 2AN 얼마 남겠어? 그렇지. 2가 남겠지. 자, 그 옆에 있는 건 뭐가 남을 거냐? 마이너스 AN분의 5BN이 남게 될 것인데 오케이? 자, 그게 얼마라고? 0에 수렴하셨다.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야, 지현아 다시 선생님이 아까 전에 말했던 거 이해했는지 보자. 노란색 네모 박스가 뭐라고? 수열이라고. 오케이? 그럼 다시 여기는 녹색 네모 박스도 뭐겠어? 수열이야 수열. 무슨 수열? 수렴하는 수열. 근데 이 중에 일부만 봐볼게. 2라고 하는 요 새끼는 따로 한번 써보자. 첫 문제니까. 우리 이런 상황 아직까지 많이 만나지 못했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2라고 하고 있는 이런 수열이 있다고 쳐봐. 그럼 이 수열은 어떻게 생겨먹은 걸 의미하는 거야? 모든 항이 2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결과가? 2에 수렴하겠지? 그럼 네가 예상하다시피 얘도 뭐가 돼? 라고 했을 때 얘도 수렴하는 수열이 된다고. 그럼 수렴하는 수열과 수렴하는 수열을 두 개의 수렴하는 수열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도 뭐 한다? 수렴한다.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내가 이 두 수열을 아래식에서 윗식을 빼버리게 되면 남아있는 결과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2에서 얘 빼버리니까 남는 건 AN분의 5BN만 남게 될 것이고 오케이? 오른쪽 우변은 2에서 0 뺀 거니까 2만 남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아시겠어? 이게 마치 어떻게 접근해도 가능하냐면 이렇게 접근해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많이 이해들 하고 계시는데 리미트라고 하는 기호가 마치 분배 법칙이 적용되는 것처럼 적용시켜도 리미트 2는 2고 리미트 얘는 2니까 넘겨버리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도 똑같은 결과가 가니까 보통 그렇게 많이 쓰는데 엄밀하게 얘기해서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익숙해졌을 때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이고 엄밀하게 얘기해서 리미트는 분배 법칙이 되지 않아. 아시겠어?
그냥 얘는 수렴하는 수열과 수렴하는 수열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눴을 때 결과도 수렴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해내는 거야. 여기까지 아시겠어? 다시 한번 마지막 인지할게. 얘가 뭐야? 수열이라고. 계속 수열인 거야 이게. 이해하시겠어? 자, 그런 사실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이걸 물어봤단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an 플러스 bn 분의 an 플러스 bn 분의 자, 2an 이게 맞나? 나 지금 이거 풀면 맞지? 그 다음에 플러스 3bn의 값이 p분의 q일 때라고 얘기한 거야. 오케이? 자, 우리 아까 전에 여기서 봐봐. an이 리미트를 극한을 취했더니 무한대로 발산합니다라는 아이디어 하나 이미 알고 있고, 두 번째, 내가 지금 수렴한다고 알고 있는 수열이 an분의 bn이기도 하고, 그러면 어떠한 생각과는 자연스럽게 오실 거냐면 an 따로 bn 따로 구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 이 말 무슨 말인지 되겠죠? 그러니까 자꾸 이런 가정 두지 말라는 거야. an을 뭐 n에 관한 1차식을 생각하고 bn을 마치 뭐 n에 관한 2차식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야. an과 bn은 못 구한다야. 아시겠어? 그럼 내가 현재 이런 거의 극한값을 찾고 싶을 때도 당연히 an이 뭔지 bn이 뭔지는 모를 거 아니야. 내가 수렴한다고 알고 있는 수열들을 이용하던가, 아니면 리미트로 발산하고 있다는 수열을 이용하던가, 오케이?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다고 하는 수열을 이용하던가, 이런 수열을 이용하는 방법은 얘는 반드시 어디 존재의 의미가 있다? 분모의 위치에 존재가 있다. 얘 의미는 되게 단순해. an분의 bn을 찾아주세요야. an분의 bn을 찾아주세요. 여기서 an분의 bn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분모 분자 뭘로 나눠? an으로 나눠버리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그리하여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분모 분자식을 다 a에 나눴더니 분모에 있는 a는 1이 될 것이고 분자에 있는 a는 an분의 bn이 되겠지. 자, 분자는 a로 나눴더니 2가 나올 것이고 플러스 3 곱하기 an분의 bn이 하나 더 살아남게 된다. 이해하셨어? 자, 여기 있는 5는 앞으로 빠지시면서 양변에 나눠주셔도 상관없지. 따라서 an분의 bn이라고 하는 수열의 극한값은 5분의 2라는 걸 찾았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 답은 1 더하기 5분의 2, 그 다음에 2 더하기 3 곱하기 5분의 2, 요거 정리하시면 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 어느 정도 좀 감이 생기니? 됐어? 근데 우린 아직까지는 행복한 시간들이야. 자, 125번도 이제 가봅시다. 상이 막 줄줄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줄줄이 나오면 줄줄이 풀면 돼요, 그죠? 안 그러겠어? 응? 지연이가 줄줄이 혼자 다 풀 거면 뭐로 학원 다녀 집에 있었겠지, 그죠? 되게 웃긴 게 이게 진짜 사람의 진짜 묘한 심리인데 혼자 하면 두렵고 무섭거든? 근데 같이 하면 괜찮다, 희한하게. 그죠? 같이 할 땐 별거 아니야, 그냥 뭐. 그러니까 되게 웃겨. 사람 심리학이 진짜 무서운 거라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머리와 모든 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으면 뭔가 막 되게 무섭고 두렵고 막 내가 이걸 푼다고 해서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잡생각 들고 막. 또 가봅시다. 125번도 가볼게요. 125번. 자, 수렴하는 수열. 야, 느낌 다르다. 지금 뭐 다른지 포인트 잡겠냐? 여태까지는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열 an과 bn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했잖아. 근데 얘가 처음으로 무슨 이상한 짓거리를 시도했냐면 수렴하는 수열 an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수렴하는 수열 an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자잘한 문제의 시작점이 다르다라는 사실부터 잡으면서 고난이도 문제들은 풀어간단 말이야. 뭐라고? 뭐 한다고? 수렴한다고. 야, 그럼 이거부터 생각해봐. 도대체 an이 수렴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 an이 수렴한다는 건 도대체 뭐지? 이 생각부터 하기 시작해야 돼. 그렇지 않겠어? 수열 an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는 건 뭐냐면 an이 나열되어 있나 보다. 오케이? A1, A2, A3, A4, 점점점 AN까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으니까 수열 an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는 뭐 했다고? 수렴했다고. 그러면 수열이니까 나열을 했을 건데 수렴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나열만 된 게 아니라 얘네들이 나열되다가 점점점 어떤 수에 가까워진다. 이 수열에 극한값이 존재하는구나. 이해하시겠냐? 그럼 나는 수렴하는 수열 an이 있다라는 이 말을 보면서 어떠한 식을 찾는 것이 가능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an이라고 하는 놈의 극한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알파구나.
여기까지 됐냐? 그리고 부수적으로 이런 생각도 당연히 한 번씩 들어보셔야 돼. AN이라는 값이 수렴했다는 뜻은 이런 상황이야. 여기는 이 상황의 말은 A1을 있고요. 그 다음 숫자가 A2고요. 그 다음 숫자가 A3인데요. 앞에서 나열되고 있는 이 숫자들의 규칙성에 따라서 계속 나열했더니 언젠가 AN이 나왔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 그리고 계속 나열했더니 AN 플러스 1도 나왔어요. 그리고 계속 나열했더니 AN 플러스 2도 나왔네요. 근데 멈추지 않고 계속 갔더니 얘가 어디에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알파에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얘기인 거잖아. 잘 들어. 요걸 잘 이용해야 수열이 좀 재밌어. 얘가 계속 가면 뭐가 된다고? 알파가 된다고. 질문. 얘가 계속 가도 뭐가 될까? 오케이? 당연한 얘기지만 얘가 계속 가도 뭐가 돼? 이해하시겠냐? 그럼 내가 리미트 n이 무한대라고 했을 때 an이 알파에 수렴할 때 라고 얘기를 줬다면 난 여기서 어떤 것들 할 수 있냐면 그럼 요거이면 당연한 얘기지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an 플러스 1도 알파에 수렴해 주시겠네라는 것이 막 마치 막 마음의 안식처처럼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근데 요건 조금 조심해야 돼.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여기 어딘가에 뭐도 있을 거냐면 a2n도 있겠지. 그렇죠? 2n 번째 수열. 그러면 얘가 알파에 수렴했으면 얘도 알파에 수렴? 할 테 아니야. 이 말 아시겠어? AN이 알파에 수렴했으면 얘도 같은 길을 따라가야 되니까. 오케이? 그럼 얘도 수렴할 거 아니야. 오케이? 따라서 요거이면 얘가 나오는 게 첫 번째인데 두 번째 뭐냐면 요거이면 리미트 이건 당연한 얘기야. n이 무한 들어가고 있을 때 a2n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도 얘도 역시 알파인 거야. 이해하시겠어? 지금 선생님이 이걸 여기다 써놨는데 여기 이렇게. 오케이? 선생님 근데 뭘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조심해 이제. 근데 만약에 말이야 이거 지금 약간 별개로 문제 조건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줘. A2n이 수열 A2n이 수렴한다라고 했어. 얘가 수렴한대. 이딴 문제들 풀기 위해서 우리 앞에서부터 막 수도 나열해 보고 했던 거라니까. A2n이 수렴한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 지연아? 얘가 수렴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도대체 쟤가 수렴한다는 건 무슨 상황에서 쟤를 수렴한다고 얘기할까? 얘의 첫 번째는 뭐니? 그렇지 잘했어. A2라고 그랬어. 그 다음 숫자는 뭐야 두 번째는? 오케이. 이러한 경향성에 의해서 계속 나열해 봤더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 오케이? 자, 그럼 얘가 언젠가는 A2n도 나올 거야. 이렇게 계속 가다 보니까 얘가 만약에 베타에 수렴했다고 치자고. 그러니까 얘가 수렴했다는 얘기는 이런 식까지 바꾸는 거가 문제가 없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가고 있을 때 A2n이 수렴합니다. A2n이 수렴합니다. 이거이면 이라는 것과 말하는 데가 문제가 없어. 여기가 됐냐? 내가 이제 질문 던지고 싶은 게 이 상황에서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가고 있을 때 AN도 수렴하겠죠? 라고 물었다면 뭐라고 대답할래? 그렇지 이건 모르는 거지. 무슨 말인지 느낌이 오냐? 내가 이게 수렴했다는 얘기는 수를 차근차근 하나씩 순차적으로 다 나열해 봤을 때 수렴한다는 얘기니까 2n번째 나온 새끼도 당연히 이쪽 갈 수밖에 없고 4n번째 나온 새끼, 3n번째 나온 새끼 다 이쪽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얘가 수렴했다는 얘기는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짝수 번째만 본 놈이 수렴했다는 얘기니까 홀수 번째와 같이 봤을 때는 수렴할지 아닐지 모르는 거지. 왜요? 우리가 배웠던 수열 중에는 진동하고 있는 수열도 있었거든. 그죠? 유함 진동이라고 했던 거 1,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놈도 있었잖아. 걔도 짝수 번째만 보면 수렴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같이 보면 진동해버리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얘는 거짓이 되는 거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 이런 것들이 수를 직접 나열해보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거란다. 여기까지 됐니? 선생님 여기 좀 말이 길어졌는데 이거는 나중에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해놓고 생각해보. 그러니까 외우려 하지 마시고 그냥 결과를 외우려 하지 마시고 수를 계속 나열해보는 확인을 하셔야 돼. 아시겠어? 자, 요거 이제 잠깐 지우고. 아무튼 길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얘가 수렴한다니까 이게 성립한다까지는 알았어. 됐지? 자, 그런 상태에서 또 뭐 줬나? 라고 봤더니 이렇게 줬네.
an 플러스 2보다 크대요. 뭐가요? 3an 플러스 1이 크대요. 뭐가요? 2an 플러스 1이요. 이렇게 되는 부등식을 줬어요. 야, 우리 아까 전에 풀었던 아이디어를 떠올리면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 싹 느낌이 올 거야. 지현이 바로 눈빛이 또 거만해졌어. 이제 보인다 이거지. 야, 어차피 괜찮아. 네 얼굴 어떻게 생기지 아무도 몰라. 전국적으로 지탄 받을까봐 두려워? 걱정하지 마.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네 친구들 오해할까봐 알려줄게. 지현이 그런 애 아니에요. 네 친구들이 왜 보면서 너 선생님한테 그만 얘기를 해? 거기서도 그러니? 막 그런 소리 듣는 거야? 설마? 자, 이제 느낌 오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뭐가 보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겠다는 가장 강력한 힌트가 누가 주고 있을까? 응? 수렴하는 수요. 그러니까 아까 확인했고 요식. 요식에서 이게 좀 이상해요 선생님. 이게 좀 내가 이걸 이렇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뭘까? 아, 그래요. 잘 잡았어요. 잘 잡았어. 하나 더 있습니다. 부등호가 2개예요. 부등호가 2개 나오는 상황은 뻔하다니까요. 내가 문제 풀다가 수열에서 극한에서 부등호 2개 나오는 상황은 정말 뻔해요. 뭐 쓸 수밖에 없냐면 샌드위치. 오케이? 샌드위치. 왜? Why? 오케이? understand? 맞아. 샌드위치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보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겠다라는 게 느낌이 오셔야 되는데, 샌드위치라는 건 결국에 뭐냐면 극한 취지주의잖아. 선생님 지금 얍삽하게 다 빈칸 띄어서 써놨죠. 못 쓰려고? 리미트 쓰려고 여기다가. 이해하시겠어요? 왜 이런 행위를 하는지 이제 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까? 그럼 보세요. 내가 여기다 극한을 취했더니 기본적으로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으며 없었던 등호가 생길 수 있다. 이게 바로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의하여 성립하게 되고, 자, 그 결과 값을 따져보니까 얘가 알파를 수렴한다고 했으면 좌변의 결과는 알파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놈의 결과는 여기가 비록 an 플러스 1이긴 하지만 an이 알파를 수렴한다면 an 플러스 1도 알파를 수렴한다고 했잖아. 이 말 이해하셨어? 따라서 가운데 있는 놈의 결과는 얼마냐면 3 알파에 수렴하게 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른쪽 우변의 결과도 계산해 봤더니 2 알파 플러스 1에 수렴할 것이다 라는 것을 찾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십니까? 그러면 식 정리해야겠네요. 얘부터 정리하니까 넘어가니까 2알파 2로 나누니까 얘가 나오는 첫 번째 결과는 알파는 1보다 크다는 결과가 나왔어. 두 번째, 이것도 정리해야겠죠. 알파 넘어오니까 알파는 1보다 작다는 결과가 돼버립니다. 알파는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알파는 뭡니까? 1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게 바로 샌드위치 정리.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문제에서 이제 극한값 구해주세요. A의 극한값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1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재밌지? 내가 좀 네가 진짜 기특한 게, 진짜 이게 만약에 재밌다는 감정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잖아? 그럼 어떠해서 그럴 거냐면 풀리니까 그런 거야. 풀리니까 그러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근데 이게 아무나 다 되지 않아. 이런 감정이 아무나 다 느껴진 게 아니야. 이게 되게 어이없게도 그동안 막 개념이고 뭐고 우리 되게 오랫동안 정리했잖아. 그런 것들이니까 뭔가 보고 듣고 맞아 그랬었던 게 있던 것 같아 이런 기억들이 있어야 이게 이해가 되지. 그런 게 하나도 없으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뭐 극한의 뭐 리미트가 수열이 막 이런 얘기 하면은 그게 뭔 말인데 이 생각밖에 안 들어. 그러니까 네가 그동안 그래도 꾸준히 그런 것들을 정리를 잘했다는 얘기야. 이해가 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이런 거야.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개념을 끄집어내서 문제를 풀어가는데 계속 갖다 붙이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서 개념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자, 한 문제만 더 풀고 잠깐 쉽시다. 126번. 한번 기회를 주고 싶긴 한데, 풀어보라는 기회를 주고 싶긴 한데 집에 가서 꼭 열심히 숙제할 거라 믿고 가볼게요. 느낌 뭡니까? 두 수열 A, N, B, N. 그죠? 수열 말 안 해줬어요 지금. 수렴한다는 얘기도 안 했어 지금. 오케이? 그냥 수열 있나 보다. 첫 번째 조건은 이래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가고 있을 때
2n-1 곱하기 an이 여기 얼마라고요? 3이라고요. 우리 지연이 잘 이해했는지 확인 좀 합시다. an이 뭔지 궁금하면 안 됩니다. 이거 보자마자 아 노란색 네모 박스 수열이 있네. 근데 그 수열이 수렴하는 수열이네. 이게 끝인 거야. 노란색 네모 박스 자체가 수열입니다. 오케이.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그 옆에 있는 조건은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데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 곱하기 bn이 있는데 걔가 뭐라고 돼 있어요? 라고 하시면 2에 수렴하셨대요. 역시 똑같지. 뭘 똑같냐면 내가 bn이 뭘까 이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가끔 내가 답답한 게 뭐냐면 앞에서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이거 보고 나서 애들이 유혹을 받아. 무슨 유혹을 받는 줄 알아? an을 상상하기 시작해. 이게 3에 수렴하려면 선생님 n은 분모에 n에 관한 1차식이 존재할 것이고 최고차폐 개수비가 3으로 갈 거니까 어쩌고저쩌고 이지랄 떨지 말란 말이야. 알겠어? 진짜야. 진심을 한 얘기야. 이지랄 떨지 좀 말라고. an 좀 상상하지 마. bn도 좀 상상하지 말고. 어떤 걸 받아들인 거냐면 녹색 네모 박스 자체가 뭐라고?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저거 자체가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이해하시겠어? 그 두 가지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래서 나보고 뭐 구하라는 거야? 라는 게 핵심인 거야. 그래서 내가 뭐 구해야 되는데 봤더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대. 자, 이 상태에서 2n 플러스 1의 세제곱 곱하기 an 곱하기 bn이라고 써져 있어. 얘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묻는 거죠. 자, 다시 물어볼게. an이 뭐야? an이 뭐야? 수열이야. 알 길이 없어. 수열이야 그냥. bn이 뭐야? 수열이야. 즉 현재 이 식을 보면서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하는 건 알겠지만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하는 건 알겠지만 an 여기서 이렇게 유추하고 bn 여기서 이렇게 유추하고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든 답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안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봐봐. 내가 얼마인지 알고 싶은데 난 뭘 알고 있냐면 an 단독으로는 얼마인지 모르는데 얘 입장에서 an 입장에서 누가 있으면 수렴한 줄 알고 있냐면 2n-1이 있으면 수렴한 줄 알고 있어. 이해하셨어? 오케이. 그래서 an을 갖고 오는데 오케이. 이 앞에 뭘 갖고 오냐면 2n-1을 갖고 와 버리는 거야. 이해하셨냐? 근데 멀쩡한 식에다 2n-1이 생겨버렸으니까 얘 수습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분모에 2n-1 하나 갖다 더 써버려야 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 두 번째, bn이 있는데 얘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얘는 누가 필요하다고? 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bn을 갖다 쓰긴 쓰는데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 곱하기 bn이라고 쓰시고 bn은 원래 식에 있었으니까 상관없는데 얘가 새로 생겼잖아. 그럼 수습해줘야 되지. 수습해줘야 되니까 얘 분모에 하나 더 생기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 그리고 나면 원래 있던 an, 원래 있던 bn은 일로 가까워왔고 없었던 식들은 갖다 붙였지만 분모에서 나눠줬으니까 식변형 없어. 그러면 원래 있었던 마지막으로 2n 플러스 1의 세제곱만 남았다.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2n 플러스 1의 세제곱을 갖다 마지막 써주게 되면 동일한 식이다. 이해하시겠냐? 근데 이건 아까 전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 난 얘가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어. 얼마에? 3에. 난 얘가 수렴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 얼마에? 2에. 오케이? 남아있는 이 부분이 뭐가 되는지만 확인해 보면 되는데 남아있는 이 부분은 많이 친숙해. 내가 주목하는 문자 n이 n에 관한 3차식이 분모 분자가 있거든. 최고차 합의 개수비의 수렴. 분자의 최고차 합의 개수비는 2의 세제곱이고 분모는 2야. 이해하시겠냐? 따라서 수렴값만 갖다 쫙 써보자. 분모에는 2가 있다고 그랬고 2의 세제곱이 있다고 그랬어. 그리고 쟤는 3이고 쟤는 2라고 그랬으니까 요거 정리하시면 8, 3, 24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상황 파악 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예. 잠깐 쉬었다가 좀 이따 또 나가도록 합시다.